어, 오늘 지금 첫 2018년 개강이고요. 하필 날짜가 어제 선생님들 2차 시험 치고 나서 오늘 지금 개강이라 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기분이 좀 요상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선생님들 시험 2차 시험 치고 연락을 받고 하루 종일 사실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제 그 하루 종일 들었던 생각은 선생님들도 하시는 얘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실기를 일단 강조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많이 드리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시험 치고 나서 절감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8년 수업 시작인데 선생님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일종의 그 잔소리 겸 당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드리는 얘기는 한 십몇 년간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2차 시험 치시는 거 지켜보시면서 일종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 가장 불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제가 1년 동안 계속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귀담아 듣고 가셨으면, 혹은 귀담아 들었지만 이게 실기는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라서 어느 시점에 뭔가를 이렇게 몸으로 움직여 놓거나 체득을 해놓지 않으시면 사실 그 다음이 쌓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되면 가을에 정말 일종의 벼락치기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거나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공부를 극복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실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농사랑 정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많이 부족했던 분들도 그렇게 1년 동안 차곡차곡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은 시험장에 가셔서 제가 제 얘기 드렸던 거를 이렇게 숙지하셔서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면 차라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훨씬 더 많고, 원래 실기를 잘 했으나 근데 임용의 양이 항상 얘기 드리지만 너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서 사실 하시지 말아야 되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종의 훈련을 계속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간과하고 가셨던 분들은 본인의 습관대로 그냥 그대로 시험을, 예를 들어서 시창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가장 빨리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세요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웃으시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정말 안 돼서 또 후회스럽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제 그 선생님들이랑 다시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게 시장청음 1, 2월에 시작하는 강의인데, 강의 명칭 자체가 사실 제가 통합반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2017년이나 2016년이나 이럴 때는 기본반이라고 일단 시작을 먼저 시창청음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이걸 통합반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화성학이랑 그다음에 화성학 시간 끝나고 응용반주 이제 개념반도 제가 지금 개설을 해놨는데, 이렇게 커리큘럼을 계속 바꿔가는 이유는 제가 더더욱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시창청음이 이제 기본반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시창청음이 많이 부족한 분들이 일단 오시려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단 중요하지만 제가 1월에서 한 3월 정도까지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 수업을 하고 실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은, 이게 실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화성학을 하시기 위해서, 응용반주를 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기본적인 어떤 밑작업이죠. 밑작업이 너무너무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실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 얘기를 드려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음정 계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건반에서 오도권을 돌리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워밍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하시면 그게 그러니까 수업을 이렇게 듣게 되시더라도 효과를 발휘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저희가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밑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응용반주 수업을 하시거나 다른 수업을 하실 때 이게 더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그 실력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가장 도와드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시창청음 시간이 있지만 사실은 화성학이나 응용반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을 할 거고, 이 부분이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시창청음, 화성학, 그다음에 응용반주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떼서 수업을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게
이 모든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쁜 실수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연습이 그 몸에 붙지 않은 부분들만 해결을 하면 사실 그 단계를 나아가는데 훨씬 더 쉬워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장청음을 하는데 그 시장청음 그 자료를 보시면 아마 이 자료가 쉬운 분들도 있고 쉽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당부드리는 거는 수업을 하시면서 내가 뭐가 가장 불편하지라는 부분을 일단은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 2월 수업을 하는 동안 시창은 어쨌건 제가 진도를 나가긴 나갈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예를 들어서 리듬이면 리듬, 아니면 카운팅이면 카운팅, 아니면 음정이면 음정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1단계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나가실 수 있고 선생님들이 시창청음 하시다 보면 보통 3단계가 가장 고비거든요. 근데 아마 3단계, 2단계 정도에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2단계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게 이제 보통 대학에서 그냥 시창청음 수업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음악 하시면서 본연이 그냥 가지고 있는 음악성 정도로 그냥 그 시창청음 정도를 하시는 정도고 근데 사실 그 이상이 가게 돼서 더 잘하게 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훈련 방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부분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직강 수업 하시던 분들은 일단 제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체 수업이더라도 선생님들의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제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저랑 얘기하다 보면 뭐가 부족한지를 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시창청음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선생님들이 가장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단계를 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일정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상대일 수도 있고 절대일 수도 있고 너무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훈련 방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선생님들이 이제 시창청음 수업을 저랑 하시면 이런 시창청음 수업이 있는지 몰랐어요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군요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고 그냥 적고 이렇게 하시면 사실 그 가장 우리가 더 시창청음을 잘하고 싶은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를 사실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당부드리는 거는 보통 이제 시창청음 이렇게 어떤 단계부터 이렇게 오시면 거의 모의고사반까지 선생님들이 무조건 가세요. 그래서 시작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2단계에서 3단계 제가 선생님들 넘어갈 때 포기하지 마시라고 직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온갖 감언이설로 먹을 것과 여러 가지 얘기와 막 이런 걸로 선생님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 끝까지 웬만큼 가시거든요. 그러면 어느 경지를 사실 다 웬만큼 넘어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끝까지 하는 걸로 일단은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정 이상의 경지를 이렇게 딱 넘어보시면 굉장히 시창청음은 정말 희열이 있어요. 그리고 시창청음은 안 되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이게 되는 건데 안 했던 거군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개개인마다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면 사실은 10월 정도 되면 수업을 저희가 종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랑 저랑 정말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최장 10개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시기에 따라서 한 8개월, 6개월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든 8개월, 6개월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무늬만 시창청음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하고 멈추고 조금 하고 멈추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시창청음은 늘지는 않고 일단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간을 꾸준히 하더라도 이게 방법적으로 제가 선생님들에게 과제도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훈련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음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기에 필요한 부분이 거의 그냥 통합적으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조금 중간중간 고비가 오겠지만 일단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시창청음 수업은요, 특히 직강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나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나오시기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치원생들처럼 숙제 검사를 매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숙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쌓이지 않으면 나중에 3단계쯤 고비가 올 때 숙제를 했던 자와 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상황이 갈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쯤 되면 얘기를 들을 걸 그랬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고, 얘기 듣고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아주 더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창청음은 그냥 무조건 수업만 나오시고, 인강하시는 분들도 밀리지 않고 끝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숙제 다 해낸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 자리에 오시기만 하면
가을이 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적어내시는 답안지랑 가을에 적어내시는 답안지랑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믿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1, 2월은 특히나 시창청음 수업할 때 다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릴 거예요. 많이 드릴 건데 그 부분은 내가 앞으로 실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 지금 선생님들 개강 안 하셔서 지금이 그래도 제일 덜 바쁘시죠. 그죠? 지금이 제일 덜 바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냐면 5월에 선생님들 교생 나가고 그리고 일단 5월에 꽃이 피기 때문에 마음이 다들 설레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독하게 공부를 해봐야 1월, 2월, 3월, 4월 정도까지 일단 바짝 하고 그래서 그때 실기도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이제 그 집에 가셔서 만약에 체력이 남아있고 주말에 크게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제가 그 수업 때 했던 거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 드린 걸 그냥 계속 무념무상으로 계속 연습하시는 게 아마 선생님들이 피아노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화성학 수업을 하시거나 가장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시창청음 난이도는 어제 시험 치신 선생님들도 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장 큰 잔소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전년도 시험 수준을 보고 가시는데, 사실 저는 13년을 봤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이 어느 정도 보여요.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저랑 가장 실갱이를 많이 하는 게 선생님들은 작년에 어려운 거 안 나왔으니까 올해도 안 어렵겠죠? 작년에 조성이 안 나왔으니까 올해도 조성이 안 나왔겠죠? 이런 일종의 딜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는 안 됩니다. 몇 년 전에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많을 때 또 인원이 작을 때 뽑을 때 사실은 또 시험장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서울을 한 명 뽑을 때는 하루 종일 구분을 하고 시험을 쳐도 돼요. 그죠? 근데 지금처럼 서울 TO가 나게 되면 일단 진행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행 방식조차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오픈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되고 저런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걸 일단 좀 많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시험 치고 나서 청음 시험이 역시나 몇 년 조금 그 평이했던 부분들이 특히 경기 같은 부분 평이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별력을 위해서 올라가죠. 왜냐하면 경기는 정반주로 피아노로 변별력이 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실수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의 그냥 감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피아노는 모두 동일하게 잘해야 되고 겨우 변별력이 나는 부분이 시창청음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단소도 예전에 장수생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단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 몇 년 동안 이제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수분들이 많아지면서 시험이 약간은 조금 쉬워졌다가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변별력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올해 단소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 난이도는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은 있어요. 적정선은 있고 그래서 제가 시창청음은 적정선 이하로 준비하고 가시면 거기서 돌발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거의 못 쓰신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시험의 난이도보다 조금 더 준비하고 가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그 부탁을 그렇게 안 들으세요. 그래서 시창청음 그러니까 저 이 어려운 문제도 해야 돼요. 이런 거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이게 지금 변별력 때문에 시험 과목이 많아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한두 과목 치는 지역들도 있었어요. 근데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게 변별력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동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선생님들 많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 드리면 꼭 좀 많이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임용하실 때 그냥 제가 이거 느낀 거는 유연한 사람과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점점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특히나 약간 저나 박성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어떨 때는 빈말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들을 지켜보고 사실 드리는 말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드렸을 때 본인에게 필요한 걸 굉장히 잘 캐치를 하셔서 딱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음악 하시는 분들은 지조가 강하셔서 어떤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랑 상담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는 올해 또 이제 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들을 지켜보면서 그냥 이거는 제가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떤 적재적소에 누군가 얘기를 해줄 때 그 부분을 사실은 잘 받아들이는 게 인생의 운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가 시험이라서 노파심에 드리는 얘기인데, 그래서 일단은 좀 이게 실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시던 방법이나 이런 게 다 편한 방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음악 하시는 분들은 평생 그렇게 음악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해서 이제 고소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건 지금 서양 음악이든 국악 음악이든 굉장히 포괄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얘기를 받아들이면서 유연하게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지금 음정 연습이라고 돼 있는 프린트물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건 제가 그 프리스쿨 특강할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여기 이제 쭉 보시면 딸랑딸랑딸랑 파란 하늘 나비야 뻐꾹뻐꾹 이렇게 해서 지금 음정이 2도 장상도부터 시작해서 쭉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여기서 쭉 보시면 지금 몇 도가 빠져 있냐면, 눈으로 이렇게 얼핏 보시면 2도가 빠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2도는 사실은 이게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도레, 레미 이렇게 불러도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줄줄줄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도 음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더 힘들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도는 어느 정도 다른 음정들이 잡히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스케일 하는 걸 드릴 거예요. 그러면 스케일 연습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음정 연습을 할 때 일단 이번 주에 선생님들이 제가 딸랑이에요, 파란이에요, 나비야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이 얘기를 빨리빨리 듣고, 이게 음정이 몇 도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구나를 일단 빨리 캐치하실 수 있도록 일단 음정을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 당분간은 3도에서 4도 정도 넘어갈 때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거예요. 가장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헷갈리시면 옆에 펼쳐놓으시고, 딸랑이라고 하면 지금 장삼도 상행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캐치를 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거는 그 시청음 하실 때 그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시창청음 통합 이렇게 돼서 1 이렇게 돼서 지금 완전 비어 있는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거 말고 선생님들에게 준비해서 오세요라는 게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과제가 없는데 다음 주부터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수업 때 했던 방식으로 문제만 바뀔 거예요. 문제가 바뀐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숙제를 해오시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해오시는 걸로 과제는 하셔서 그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프린트물 보면 다 비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나 더 받으신 거에는 답지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답지는 수업 시간에는 거의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답안을 보는, 답지 혹시 다 받으셨어요? 원래 답지는 제가 별도로 놔뒀다가 수업 끝나고 드리거든요. 그래서 인강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저랑 수업을 하면서 최대한 뭔가를 다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답지를 보셔야지, 거의 그냥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답지 보고 체크하시고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되면 예전에 시창청음 하실 때 하시던 오류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지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자료가 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자, 기본 스케일 연습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자, 그럼 여기 지금 C 메이저부터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하면서 일단 정리해야 되는 거. C 메이저는 일단 지금 이거 얘기할 때, 메이저 스케일 얘기할 때, 메이저 스케일 그냥 종류 하나죠. 그쵸?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7, 8음이 반음이고, 요렇게가 지금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스케일을 연습하실 때 이제 이걸로 스케일을 적응을 하시고 나셔야지 2도 연습이 좀 편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스케일대로 일단 먼저 부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도미솔은, 자, 우리 C 메이저에서 몇 도일까요? C 메이저에서. C 메이저 스케일에서 도미솔은 몇 도예요? 1도죠. 그쵸? 우리가 그냥 아직 화성하게 만약에 원리를 모르더라도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도미솔은 1도고 파라도는 4도고 솔시레는 5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미솔은 1도고 파라도는 4도고 솔시레는 5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도미솔이 지금 몇 도예요? 1도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도파라니까 결국 파라도 이렇게 있으니까 몇 도예요? 4도예요. 자, 그 다음에 레솔시는 5도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응용 반주를 할 때도 그렇고 화성학을 할 때도 그렇고 화성 분석 기호로 얘기하지 코드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코드를 하는 경우는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이 코드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론 시험에서 연기해서 코드 네임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코드 네임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교과서에 기타나 이런 악기들이 나오고 그런 악기들은 사실 코드 네임을 쓰는 악기이기 때문에 코드 네임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음악을 접할 때는 일단은 화성 분석 기호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분석 기호로 접하셔야 되고 이게 도미솔 자 도파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파라도예요. 그래서 사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들을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셔서 이게 C 메이저라서 금방 보이지만 다른 악보를 보시더라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상황이 사실은 이제 금방금방 캐치되는 게 화성학이랑 시창청음이랑 응용 반주를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스케일을 보시면서 일단 도미솔 1도, 파라도, 도파라 4도 5도 1도. 근데 얘가 지금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이렇게 안 그려놓고 왜 도미솔, 도, 파라, 레, 솔시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선생님들 부르실 때 5도 음정을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도, 미, 솔, 도 이렇게 해서 옥타브에 갔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옥타브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정상 부르기 불편한 부분들을 일단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금 틀어서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 매일 파라도로 나오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되는 음악들은 도파라도로 나올 수도 있고 라도파라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1번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자, 시작음이 뭐라고 돼 있어요? 라로 돼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장조, 단조 배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장조에서 조표가 하나도 안 붙으면 우리 뭐라고 해요? C 메이저라고 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거의 단조. 그래서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나란한조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나란한조는 몇 도의 음정 간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삼도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C라는 도라는 음과 그 다음에 라라는 음을 비교를 하면 이 나란한조 음정 관계는 단삼도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적을까요? A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적죠. 그쵸? 근데 제가 지금 한 줄, 두 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 조표가 지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앞에 조표가 붙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자, 라부터 시창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조표대로예요. 그쵸? 조표만 붙은 상황으로 그대로 부르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다능계의 종류들 중에? 자연 다능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음악 통론할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자연 다능계예요. 자, 이 자연 다능계는 선생님들이 화성학을 배우실 때 강조가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실은 이 자연 다능계는 나중에 펼쳐서 얘기하면 같이 나란한 조로 전주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마이너 반주를 힘들어하시고 분석을 힘들어하시는 게 이 자연 단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맨 처음에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외우시잖아요. 그죠? 라시도레미파솔라 그리고 7음 올라가면 하성 다능계고 뭐 이렇게만 그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연 다능계 지금 단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조표 그대로예요. 조표에 그냥 붙은 상태로 뭐가 하나도 첨가되지 않은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줄 불러볼게요. 시작. 자, 그러면 자연 다능계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에 지금 솔 샵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7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음이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느낌이 뭐랑 비슷해진 거예요? 도레미파솔라 시도 할 때 그 시도 리딩톤 그 7음 8음 반음 되는 느낌과 비슷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불러요? 화성 다능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자연 다능계가 있다, 화성 다능계가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제가 조성을 제시하면서 자, 선생님들 메이저 스케일 부를게요. 그 다음 마이너에서 화성 다능계 부를게요. 마이너에서 자연 다능계 부를게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그 시작을 할 때 계속 제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C 메이저는 좀 더 편한데 조표가 많이 붙으면 불편해질 거예요. 그렇죠? 사실 조성을 다 샵에서 플랫 계열까지 다 돌 수 있을 때까지 사실은 다 부르실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제가 여기서
정말 양보를 하자면 조표 5개부터는 양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표 4개까지는 교과서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지금 2015년도 교과서 개정하는 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응용반주 악곡집을 저희가 지금 새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제 사실 교과서에 들어갈 수 있는 곡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 이런 곡이 있었나라고 사실 눈여겨볼 만한 곡들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가장 큰 변화가 일단 조성이 더 다양해졌다는 거.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순거가 한 조성이 6개인가 나와요. 조성이 6개에서 나와서 이제는 이게 한 조성이 어떤 교과서에 있는 조성을 연습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응용반주 수업을 하는데 지금 뮤지컬 넘버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지금 3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기출곡을 얘기를 들으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런 노래도 해야 될까요? 라고 싸웠던 건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그게 교과서가 개편이 될 때 가장 큰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누차 얘기 드렸던 게 2007년도 교과서 개정하면서 2015년도 교과서 개정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뮤지컬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팝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영어 가사가 실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공연이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그 라이센스 공연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글 가사를 사실 수록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교과서 개정되면서 모두 한글 가사가 다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가요가 됐건 어쨌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가요고요. 그렇죠? 팝이고 그 다음에 뮤지컬 넘버예요. 그래서 이런 넘버들은 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실상 수업을 해보시면 서양 가곡, 한국 가곡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실제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 개정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프리스쿨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냥 정말 서양악곡, 한국가곡, 주요곡만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그 노래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 되시거나 하면 사실 반주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기시험의 일종의 그 악곡에 대한 관점은 그거예요. 누가 더 얼마나 많은 노래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반주로 표현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곡이 나왔더라도 반주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배우고 그다음 시창 청음에서 기본적으로 시창을 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노래에 대해서 내가 모르더라도, 아니면 그 노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으면 사실은 시험장 가서 반주를 하실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범위가 약간은 더 확대되었다고 거의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자연다는게, 화성다는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화성다는게도 자, 라돔이 이렇게 돼 있죠. 저기 밑에 있는 거 불러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선생님들 먼저 부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시창 청음할 때 제가 안 누르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제가 먼저 이렇게 딱 눌러드리고 듣고 따라 부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음을 잡는 게 최대 목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선생님들 부르시고 나면 뒤에 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부르세요. 부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메이저, 마이너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사실 음악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악기 하실 때도 스케일 연습 지겹게 하셨죠. 그쵸? 제가 재작년인가 피아노를 다시 뭔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교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랑 하면서 그때 다시 스케일을 다시 했거든요. 스케일은 그 선생님이 나이가 정말 많으신데 지금도 스케일 계속 연습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가 임용에 있으면서 스케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 정도로, 일단 스케일은 모든 거 할 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프린트물 쫙 보시면, 자, 3번부터 그 다음에 지금 플랫 하나가 나와 있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조표가 플랫 하나라서 지금 요렇게 붙여놓기도 했는데, 자, 조표가 붙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5도권으로 다 돌아요. 5도권으로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음정을 몰라도 예를 들어서 도가 있어요. 그쵸? 자, 도에서 일단 도, 시, 라, 솔, 파 내려올 수 있는 5도가 있고요. 도, 레, 미, 파, 솔 올라갈 수 있는 5도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5도가 되면 솔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샵계열 조표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 시, 라, 솔, 파 이렇게 F로 붙기 시작하면 이거는 플랫 계열이 붙어서 조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자, 조표가 이렇게 5도권으로 시작을 되기 때문에
화성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속화음이에요. 그죠? 부속화음은 일종의 화성학의 음악의 꽃봉오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감이나 증육이나 이런 화음들은 그 꽃봉오리 부속이 다 약간 이렇게 변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오도 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 우연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건반 훈련을 시킬 때도 오도권을 제일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자, 시창을 하실 때도 파를 파야. 그래서 스케일 쫙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내가 만약에 C 메이저부터 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시라솔파미레 도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래로 5도를 내려가셔서 파를 선택하시던지, 근데 반대로 위로 올라가려면 몇 도야 돼요? 도레미파 4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우리 낮은 파로 해볼까요? 아침이니까 낮은 파 잡아보세요. 이게 도예요. 너무 낮아요? 파 이거죠. 그쵸? 자, 위에 파 잡으세요. 그러면 도, 너무 낮아서 못하셨구나. 자, 그럼 요거예요. 그럼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셔야 돼요. 자, 요 상태에서 조표가 뭐가 붙어요? C 플랫 하나 붙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도, 둘. 자, 파, 그 다음 빨리 부르세요, 빨리. 더 올라가야 돼요. 아니, 파, 레가 지금 아직 안 맞아요. 파, 그리고 딱 듣고 있다가 한 명이 제대로 부르잖아요. 그럼 빨리 쫓아가셔야 돼요. 이게 남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게 청음 훈련 중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용히 혼자 있는 데서 노래를 하시길 원하는데, 외국에서는 시창 수업하면 모두 다 그룹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목표가 4성이나 뭐 한 6성 정도로 나눠진 노래를 남의 성부를 들으면서 본인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게 사실 시창에서 제일 필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이렇게 음을 딱 내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니요 하면 틀렸단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딱 내면 글로 우르르 쫓아가셔가지고 이 소리를 딱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파, 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B 플랫 잡아보세요. 밑으로 완전 5도 내려서 파, 밑으로 파, C 플랫. 그러면 이제 그 음정 연습할 때 선생님들 받으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완전 5도 하행은 뭐라고 돼 있어요? 완전 5도 하행은 미뉴엣이라고 돼 있죠. 땅 다다다다 땅당당 이렇게 하는 미뉴엣 아시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미뉴엣을 불러야 돼요. 미뉴엣 불러보세요. 그래서 지금 상대로 들리시는 분들은 솔, 도, 레, 미, 파, 솔, 도, 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정으로 들리시는 분들은 파에서부터 완전 5도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C 플랫, 도, 레, 미 플랫, 파, C 플랫, C 플랫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이게 이동도로 들려서 솔, 도, 레, 미, 파, 솔, 도, 도를 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고정으로 들려서 파, C 플랫, 도, 레, 미, 파, 시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여기서 미뉴엣을 불러서 완전 5도 음정을 내려가는 게 최대 목표예요. 자, 그러면 자, C 플랫으로 시작하면 조표가 뭐가 붙어요? C 플랫, 미 플랫 붙죠. 자, 그러면 C 플랫부터 스케일 한번 가볼게요. 시작. C 플랫, 도, 레, 그 다음에 미 플랫, 파, 솔, C 플랫, C 플랫, 미 플랫, 레, 그 다음에 1도. C 플랫, 그 다음에 C 플랫, 그 다음에 도, 파, 그 다음에 C 플랫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모두 동일한 음정 관계예요. 메이저를 부를 때 계속 동일한 음정 간격이에요. 우리가 디라라라라라라라 요걸 부르는 것도 계속 동일한 음정 간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표가 점점 더 붙게 돼서 어려운 지점들이 있지만 이게 계속 부르다 보면 아까 F보다는 그래도 음정을 좀 잡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계속 부르시다 보면 음정이 정확해져요. 그래서 상대가 됐건 절대가 됐건 이동이 됐건 고정이 됐건 모두 다 시창 청음을 정말 잘한다는 분들을 제외하고 사실 나머지의 상황들은 모두 다 이게 음정의 간격이 정확하지 않은 게 가장 문제고요. 음정 간격을 인식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어떻게 됐건 이동도로 하시건 고정도로 하시건 상관없는데 5도를 내려갔어야 됐죠. 자, 그러면 지금 C 플랫 이 상태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조표 어떻게 붙어요? 플랫 어떻게 붙어요? 시미라레 솔도파 이렇게 붙죠.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시미라레 솔도파 이렇게 붙는데 플랫 계열은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그 조표 끝나는 거에서 앞에 있는 조표를 얘기해 버리면 이게 지금 조성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미 플랫하고 시 플랫이 몇 도 간격이에요? 일단 미래 도시 4도죠. 그렇죠? 4도고. 그다음에 이게 음정 간격을 따져 보면 완전 4도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완전 4도를 내려간 거를 하면 으뜸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 플랫 하나밖에 안 붙었을 때 C 플랫 하나밖에 안 붙었을 때 우리가 지금 조표 플랫 하나 붙었을 때 조표 뭐라고 얘기해요? F 메이저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C 플랫에서 어떻게 완전 4도 내려간 음이 파이기 때문에 F 메이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조표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일단 플랫 계열은 무조건 앞에 거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있어요. 라 플랫까지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면 돼요? 무조건 앞에 거 E 플랫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지금 솔 플랫까지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로 앞에 거 D 플랫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원론적인 부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4도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 4도 음정 계산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더 편하게 할 거고요. 일단 조표를 보실 때 가장 빨리 보시기 위해서 그냥 앞에 거 이렇게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C 플랫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조성이 뭘까요? 이렇게 돼서 지금 플랫 3개 붙으면 미 플랫이 되겠죠. 자, 그러면 C 플랫에서 완전 5도 내려서 미 플랫 잡으세요. 민유에 부르세요. 아로 부르셔도 돼요. 자, 민유의 시작. 민유엣을 다 부르셔야지 이게 음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요. 지금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안 부르시면 스스로 아실 수 있어요. 모르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다시? 그렇지. 이거예요, 그죠? 선생님들 부르신 것보다 훨씬 밝아요. 이 플랫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플랫이 지금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가볼게요. 그럼 이 플랫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조표가 보세요. C 플랫, 미 플랫, 라 플랫. 제가 악보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제시를 안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악보를 제시하는 순간 선생님들이 악보 보고 그냥 읽어버리세요. 이게 조표가 뭘 붙었는지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근데 조표가 뭘 붙었는지 신경을 안 쓰는 습관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피아노 칠 때 조표 안 봐요. 그죠? 그리고 되게 나중에 임시표도 안 보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여기 악보 안 띄워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C 플랫, 미 플랫, 라 플랫이에요. 그죠? 조표 3개 붙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조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거 바로 앞에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찾는 거는 그냥 요거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메이저 하고 있으니까 E 플랫 메이저예요. 자, 그러면 E 플랫 메이저라는 거는 E 플랫 음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시작하실 때 플랫, 샵이면 샵 다 붙여서 일단 발음을 할게요. 왜냐면 특히 그 피아노 오랫동안 치신 분들은 쇼팽 같은 거 치려면 그 이름을 파피, 솔, 실라 이렇게 다 외울 수가 없어서 파파, 솔, 솔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오랜 시간 반복이 되다 보니 그게 샵하고 그 흰 건반하고 그냥 일치가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하실 때 원래 뭐 이 발음을 붙일 수도 있고 으 발음을 붙일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습관이 되지 않으면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건 지금 이게 샵이 붙었다, 플랫이 붙었다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랑 시작할 때는 천천히 하면서 샵인 거는 샵, 플랫인 거는 플랫 일단 다 붙이자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지금 조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미 플랫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일단은 스케일이라는 건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여기 도달하는 것까지 8개를 갈 거잖아요. 근데 조표 계속 보시면서 저기 C 플랫 조표가 있으니까 내가 C 플랫이라고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미 플랫이죠. 그쵸? 시작. 미 플랫, 그 다음에 라 플랫, C 플랫. 하향할게요. 미 플랫, 또 갈게요. 시작. 미 플랫, 둘, 셋. 그 다음에 4도, 미 플랫,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 미, 솔, 시.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계산하기 편한 거. 미, 파, 솔, 라. 4도는
라돔이에요. 근데 얘네가 지금 플랫 다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미 플랫, 솔, 시 플랫, 그 다음에 어떻게 됐고요? 미 플랫, 라 플랫, 도, 그 다음에 자, 5도는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하실 때, 근데 이거 보기 시작하면 절대 안 되는데, 자, 미, 파, 솔, 라, 시 답답해도 그냥 안 적어놓은 상태에서 할게요. 미, 파, 솔, 라, 시. 5도가 시부터 출발해요.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하면, 일단 시 플랫, 레, 파를 하면 되죠. 그러면 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 플랫, 레, 그 다음에 미 플랫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해보시니까, 자, 첫 번째. 여기서 제가 화성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무슨 음을 불러야 될지 생각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음정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거 그 스케일이 표시된 거를 선생님들에게 수업 자료를 다 내드렸는데 이거를 보시고 사실은 줄줄줄줄줄 부르시는 게 그렇게 도움은 안 되세요. 그래서 초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저랑 했던 것처럼 5선 노트를 하나 펴놓으시고 플랫 지금 3개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플랫 4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게 하나라도 나한테 더 남게 도움이 되게 실기는 일단 하셔야 되거든요. 자, 시, 미, 라, 레 이렇게 조표가 4개 붙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플랫 계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완전 사도를 내리거나 맨 마지막 거에서 완전 사도를 내리거나 아니면 편법은 바로 앞에 거를 보는 게 제일 빠르죠. 그쵸? 자, 그러면 레 플랫에서 일단은 내가 음정 계산을 정확하게 못 하시더라도 그냥 레 도시라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지금 조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앞에 거를 하래더라. 그러면 이건 조표가 뭐가 돼요? A 플랫이야. 그쵸? 그죠? 그러면 아까 사실 E 플랫에서 끝났으면 다시 5도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공백이 너무 일단 길면 일단 A 플랫 본인이 찾고 지나가세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일을 만들었다는 거는 라 플랫부터 시작해서 그냥 라시 도레 미 파 솔 라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조표들을 다 붙여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라 플랫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 음정이 다시 라 플랫 시 플랫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레 플랫, 미 플랫, 파, 솔, 라 플랫 이렇게 돼요. 그죠? 자, 하행할게요. 시작. 라 플랫, 라 플랫. 그러면 자, 부르다 보면 이게 조성감이 생겨서 어느 정도 부르기 좀 편하시죠? 그런데 맨 처음에 아까 라 플랫에서 시 플랫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음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처음을 잡는 게 되게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게 일종의 조성감이고 하성감인 거예요. 그래서 반주나 시창을 하실 때 이 조성감이나 하성감이 얼마나 빨리 잡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라 플랫부터 이게 시행착오를 하시더라도 피아노로 그냥 이렇게 바로 치고 시작하시지 마시고 정 안 되면 이동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도, 그 다음에 레, 미를 떠올리시면 음정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동도를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사실 개 이름을 보시는 게 아주 편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일단 같이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 상태에서 이동도 하시는 분들은 자, 이동도를 한번 불러볼게요. 도로 시작해야 되죠. 그쵸? 시작. 도, 레, 하행할게요. 시작. 이렇게 이동도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 플랫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연습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A 플랫 메이저 1도와 4도와 5도예요. 그러면 그냥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자, 라 플랫에서 1도는 라 플랫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4도는 라시도레. 그 다음에 앞에 조표 보시고 플랫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도는 라시도레 미. 미에서 시작해서 플랫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스케일 중에 있었던 거 1도 구성은 어떻게 돼요? 라 플랫, 도, 미 플랫. 자, 그 다음에 라 플랫, 4도. 레 플랫, 파. 그 다음에 5도는 시 플랫, 미 플랫, 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죠. 그쵸?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악보를 보시지 마시고요. 노트에 이렇게 적어 가시면서 시착을 하시는 게 가장 빨리 적응하시는 길이긴 해요.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그래서 저 스케일을 다 꼼꼼히 불러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오늘은 그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스케일 연습 내드린 거는 제가 이번 주에 그 청원 과제를 안 내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이제 지금 저랑 했던 방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부르고 오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샵 계열에 대해서 그 플랫이 붙는 순서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 첫 음은 제시돼 있으니까 마이너 스케일까지 사실 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 스케일은 오늘 자연 단계와 화성 단계가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한 거고요.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부터 이제 쭉 연결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조표가 이제 플랫으로 다 돌고 그 다음에 샵 많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샵 없어지는 것까지 점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도권으로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이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몇 분 정도 됐나요, 지금? 48분이요. 아, 그럼 되게 애매하네. 자, 그러면 잠깐만 저희 쉬고요. 그 시장 점검 이어서 할게요. 네.